안녕하세요. 소비연금 이야기의 이해숙입니다. 오늘은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소비를 통해서 건강과 연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연금이고 일자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를 새벽 독서에서 계속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생각나는 것들을 제가 블로그를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경영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소비연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경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책 퍼스널 MBA거든요. 비즈니스 성공의 불변 법칙, 경영의 멘탈 모델을 배운다. 퍼스널 MBA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독서 356일. 참 세월은 빠르네요. 현명한 소비로 건강과 연금,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새벽에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전부 연금을 만들어 보려고 나는 어떻게 소비연금을 만들었을까? 4,300원에서 올 250만 원까지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 넘기까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넘었을까? 지난 날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쓰는 글들입니다. 사업의 시효자도 몰랐던 평범한 주부, 평범한 직장인이 21년째 억대 연봉을 받으며 소비연금 전문가가 되었을까? 체온 1도씨 올리고 체중 10kg 줄이며 소비연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벽 독서 예, 목적이에요, 목적. 체온은 올리고 체중은 줄이면서 소비연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왜 나는 매일 소비연금 새벽 독서와 블로그를 쓰고 있을까? 그것은 자신감이다. 사명이다. 경험이 주는 확신.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 지금 2023년 현재 빈곤과 질병, 고독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일 새벽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빈곤, 질병, 고독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23년 내내 변함이 없는 생각이다. 예,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것,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죠. 건강, 연금, 일자리를 만든 기적, 이건 기적이죠. 교육 시스템이었다. 책이었다. 무자본, 무점포, 그죠? 이런 걸로 무자격, 자격도 없이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만든 건 기적이죠. 아, 이건 제가 23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이 경영, 자기경영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 신선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이것도 하나죠. 자기경영 노트를 보면서 시간 경영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은퇴 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 50년이 결정된다는 얘기. 이 얘기를 듣고 새벽 기상 5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2000년 10월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 토요일, 일요일 5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후 50년을 잘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이게 결정난다는 얘기. 출근해서 9시에서 6시까지는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 토요일, 일요일 날 등산 가거나 맨날 텔레비전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경영을 하라. 그 말이 2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일은 하이리그는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예. 그러면서 이 공병호 박사는 그때 내가 은퇴를 당하지 않고 스스로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경영, 1인 기업, 주도적 내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구본영 선생님의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이 책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죠. 이분은 IBM 출신으로 43살에 그 잘 나가던 IBM에서 나오셔가지고 구본영 연구소를 만든 거죠. 자기경영연구소. 우리나라에 최초로 20여 년 전에 1인 기업 자기경영이라는 단어를 썼던 분들이 공병호 박사 이런 구본영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쓴 43살에 다시 시작하다. 이 책이 굉장히 와닿은 것은 저도 안정적인 공무원 교직을 그만두고 어, 자유를 꿈꾸며 참 자유,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온 나이가 43살이거든요. 공무원 연금 1년 반 채우지 않고 참으로 뭐랄까 열정적일 수 있는 나이, 용기 있는 나이가 43인 것 같아요. 50만 넘어도 이걸 잘 못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해요. 이 43이라는 나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게 충격이었어요. 새로웠어요. 그럴 때 바뀐 것 같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우리가 변하지 못한 것은 새로운 게 싫거든요.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거든요. 근데 이걸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했던 게 텔레비전, 정말 텔레비전 좋아했거든요. 드라마 다 보고 막 재방송까지 봤던 사람인데 텔레비전을 딱 끄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만남을 계속 한 거죠.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구본영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스스로를 고용하라. 그게 1인 기업이죠.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고 예, 내가 다 하는 거야. 예, 1인 기업. 자기경영 1인 기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닿았던 때, 나왔던 때 20여 년 전 좀 빨리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사업으로 받아들인 거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는 확신에 너무나 재미있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폰서 사업으로 대부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된 내가 사업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에 무점포로 또 부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책 보고 글 쓰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혼자서 막 파이팅!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외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참 공부 열심히 했죠. 읽고 노트 정리하고 또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기 주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하기 싫어서 하면은 애들도 성적 안 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붙여줘도 좋은 학원을 보내도 근데 어른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고맙고 예. 그러면서
자기 경영 루틴이 생기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 사소하지만 최고의 성과를 맛볼 수 있었던 건 자기 경영. 매일매일 쓰는 새벽 일지, 블로그 쓰고 이메일, 에이코아 이런 걸 한 거죠. 새벽 글쓰기 23년. 이게 소비연금의 비밀이죠. 책 보고 쓰고 또 하루 종일 그 전날 일했던 것, 생각했던 것, 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퓨처 셀프를 보니까 이게 실패의 역사였죠. 실패의 흔적들. 20년 전에 쓴 글 보면은 참 잘 못 썼어요. 근데 그런 날들이 모여져서 오늘이 된 거죠. 현실보다 미래에 집중했다. 꿈과 목표에 집중했다. 최초로 가고 싶은 게 마스터였거든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급인데 그때 20년 전에 우리 공무원 16년 차 교사가 200만 원이었으니까 250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것만 생각하다가 지하철역을 놓칠 때도 많았고 운전하다가 이게 가야 할 목적지를 예, 놓쳐버린 때도 많았습니다. 꿈을 꾸고 계속 마스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해서 새벽 시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난다. 2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막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나는 지방에서 일하는데 예, 직장 다니는데 막 1000만 원이 들어오고 1500만 원이 막 들어오니까 나는 없는데 나는 지방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물건을 올려주고 누군가가 물건을 사가고 막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아, 집중 몰입 상태. 만 7년을 그렇게 보냈다. 이게 너무 행복한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 굉장히 예,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재밌으니까 음,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창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집중 몰입한 거죠. 미쳐 있는 거죠, 이게.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 이것도 이제 경영이죠. 나는 어떻게 21년을, 23년을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큰 돈을 벌고 있는가. 소비는 누구나 쓰는 거죠. 재구매. 그리고 혜택을 많이 주니까 유통에 많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3년을 매일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들려요, 이게. 근데 이제 새벽 독서를 통해서는 요거 좀 듣더라고요.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기. 실패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들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죠. 인간 만사에 오랫동안 당연히 해오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이다. 이거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러셀이 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건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른 사람들은 음,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가게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또 자본도 안 들어가고 정년도 없는데 연결만 해주면 돈이 되는 무점포 세상을 책을 보면서 이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쌀, 김치, 라면, 쿠팡이나 뭐 다른 온라인 마트에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이제는 오프라인 마트 가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온라인 마트인데
캐시백을 주는 마트라면 이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이 쓰는 것까지 제가 전달해드린 다른 사람들, 다른 회원님들까지 쓰는 것을 다 포함해서 내한테 캐시백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